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세 가지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야, 북한 이제 드디어 뒤집어지나요? 아니 완전히 평양은 북한이 코어죠. 그 코어에서도 완전히 또 코어. 노동당사 바로 인근에 김정은에게 쌍욕을 하는 그런 낙서가 발견됐는데 정말 충격적인데요. 특히 지금 이 기간 중에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리고 특별 경계 주간인 이 시점에 어마어마한 낙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저녁 되면 가실 데 없죠. 바로 백신 방역하고 있는데 이 자영업자들 정말 울부짖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영업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이 정부, 이게 과연 나라냐 라는 거 알려드리겠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비과학적인 방역으로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삶을 박살내고 있는 이 정권이 생존을 위해 반기를 든 한 카페와 그를 응원하겠다며 방문한 국민들에 대한 고강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방역지침 위반을 가지고 카페를 압수수색하고 방문한 손님들에 대한 추적도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이 인천 연수구를 본사로 삼아 전국 14개소에 직영점을 두고 있는 한 카페 체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방문 손님에 대한 전방위 추적에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카페는 대표의 실명과 가게 이름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전국 14개 직영점 모두에서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 원을 넘었고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 라며 우리는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영업할 것이며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카페는 지난 12월 18일 이런 공지를 올리고 24시간 영업을 해왔는데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월 29일 이 카페의 본사와 직영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CCTV 영상 자료와 카페 출입 명부 등을 압수해서 해당 업체의 대표와 직원은 물론 오후 9시 이후 카페를 방문한 일반 국민도 처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 카페는 방역지침 거부 의사를 선언한 지 사흘 만에 당국의 고발 조치와 영업장 폐쇄 등 강도 높은 위협을 받아 결국 21일부터 방역지침을 수용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은 분통을 터뜨리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의 포털 댓글에는 바이러스가 9시 전에는 안 걸리고 9시 넘으면 걸리는 인공지능이 있느냐? 이럴 거면 버스와 지하철은 왜 9시 이후 운행 단속 안 하느냐? 방역지침이라는 것에 도대체 어떤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라며 정부의 행태에 비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른바 K방역이라는 이 정부의 방역정책은 비과학적인 고강도 주민 분열 정책으로 그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자영업자들과 국민들에게 전가하면서 재난지원금이라는 생색내기 현금 살포로 구슬리는 정책인데요. 국가의 기본 의무인 국민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을 탄압하는 정권과 그 하수인들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이 사실은 투쟁을 하는 것이 전 정상이라고 봅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 다 그래요. 왜? 철학을 공부했고 인권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건 터무니없는 인권 탄압이다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왜? 아니 9시까지 문 닫아라. 그런데 9시 이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괜찮고 9시 이후에는 창궐을 합니까? 아니죠. 그냥 거리두기 이 정도는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예 문을 닫아라. 이건 도대체 어떤 과학적 근거냐. 그래서 술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술 마시고 대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정부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장을 마치고 저녁 만남을 가집니다. 그러면 한 7시 정도가 되죠. 저녁 스타트를 하는 게. 그러면 7시 정도 되어서 저녁을 마치면 한 8시, 8시 반. 그런데 그 시간에 9시에 모든 업장이 문을 닫는데 커피숍에 가든지 식사 후에 또 어디 소주 한잔 하러 가든지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커피숍에 가서 대화를 하면서 이 정부 비판도 좀 해야 되고 또 소주 한잔 하면서 이 정부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공포를 조장해서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나는 너무나 심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난 영업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이 업체를 압수수색을 했다 이거예요. 압수수색을. 장부 탈 털고 다 뒤지고 압수수색은 모든 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14개 직영점 전체를 다. 그리고 여기에 또 왔던 손님들까지도 전부 추적하고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 정부고 인천경찰청인데 인천경찰청은 여러분들 지금 기억하시겠죠? 최근에 층간소음으로 무자비하게 아래층
주민들을 칼을 찌르고 했던 그자. 그런 상황에서 여경은 도망가고, 그걸 도망 아니다, 적법한 조치를 취한 거다 라고 하고, 그 남경도 그냥 지켜보고 있었던, 올라가서 급하게 올라가서 뭔가 조치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다 보니까 무지막지하게 무자비하게 난자를 당한 그 식물인간 된 부인. 그나마 여경이 도망갔는데 신고를 해서 증원된 병력이 왔기 때문에 죽진 않았다라고 하는 이 인천경찰청이 지금 벌이고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민중의 지팡이냐 민중의 곰팡이냐 이러는데, 지금 벌이고 있는 걸 보면 인천경찰청은 민중의 곰팡이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국민을 위한 민중의 지팡이가 되어야지 정권의 칼날이 되면 안 되겠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안타까움 세 번째 소식으로 한번 엎어보겠습니다.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혁명의 심장이라는 평양 한복판에서, 그것도 4차 전원회의를 바로 앞둔 시점에 김정은에 대한 충격적인 욕설을 쓴 낙서가 발견되어 평양이 발칵 뒤집혀졌다는 소식입니다. 민초들의 저항 이제 시작입니다. 북한이 내년도 국가 운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평양 한복판 길거리에 거대한 낙서가 발견되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고 데일리 NK가 12월 29일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낙서가 발견된 평천구역의 한 아파트는 전원회의 소집으로 경계가 매우 상험해진 북한 노동당사에서 불과 2.5km 떨어진 평양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곳이었는데요. 이 담벼락에서 22일 새벽 4시 20분 순찰을 돌던 인민반장이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큰 낙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낙서는 김정은 개새끼야, 인민들이 너 때문에 굶어 죽어가고 있다 라는 글귀였다는데요. 이 낙서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보일 만큼 아파트 외벽에 크게 칠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김일성 광장에서 약 10km 떨어진 평양 외곽 사동구역의 협동농장에서 지난 5월 김정은 비방 인쇄물 전단이 대량으로 뿌려진 사건 이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평양의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비교적 양호한 식량 공급을 받았던 평양 중심부 주민들이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을 보면 이미 민심이 크게 흔들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북한 당국은 평천구역 보위부가 나서 이 일대 주민들을 이잡듯이 취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낙서가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성한 북한 지도부 내 보이지 않는 손의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놀랍습니다. 지금 12월 1일부터 특별 경계 주간을 선포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평양에 노동당 전원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이 상황, 그 전원회의 때문에 완전히 그냥 특별 경계가 내려진 이 평양, 그 노동당사에서 불과 2.5km 떨어진 곳, 2.5km면 뭐 많이 보이는 곳 아닙니까? 그게 있는 아파트 담벼락에, 그러면은 노동당사에서 2.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파트면 정말 코어 오브 코어, 최고의 핵심 중앙부고, 여기는 진짜 특권 세력 그리고 노동당 핵심 인물들만 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지역인데, 여기에 이런 무지막지한 욕설이 달렸어요. 제가 이제 아까 원고는 읽어드렸는데, 그건 그렇게 적었으니까 그걸 읽어드렸는데,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원고 읽어드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 도그 베이비라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이 욕설을, 그것도 야간에 아주 크게, 야간에 실컷 같은 어둠 속에서도 보일 수 있게끔 적어 놓았다라는 이 간큰 저항, 정말 간큰 저항을 했는데 목숨 걸고 했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큰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씨앗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오랫동안 억눌려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휴대폰이라는 존재가 생겨서 이제 다른 지방에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가끔씩 소식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으면서 자신들이 지상낙원이라고 우기고 있는 이 체제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고마워할 리가 없죠. 특히나 평양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더 충격적인 것이, 평양은 다른 지역보다 배급이 훨씬 양호하고, 또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듯이 평양은 적정가의 100분의 1로 식량이 공급되고 있는 이런 특혜의 특혜를 받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방에 이게 퍼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정부, 이 김정은 정부 이제 곧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정부가 도와주지만 안 하면 그냥 후딱 넘어집니다. 대한민국 정부 잘 뽑아야 되겠죠. 북한 넘어지는 것을 바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넘어지는 것을 오히려 달가워할 이런 정상적인 정부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뭉쳐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